네, 어, 제목을 보니 기본적인 Operational Transconductance Amplifier, 약자로 OTA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익숙한 OPMP랑 그 차이점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OPMP는 우리가 이름에는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전압 증폭기입니다. OTA는 전압 입력, 전압 출력. OTA는 전압 입력, 전류 출력. 우리가 이상적인 떼분한 소스, 노턴 소스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상적인 떼분한 소스에서의 출력 저항은 0이어야 되고, 노턴 소스의 출력 저항은 무한되어야 됩니다. 전압을 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출력 저항이 없어야 되고요. 전류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역시 병렬 출력 저항이 무한되어야 됩니다. 그럼 OTA는 반면 전압을 받고 전류를 보내는 회로이기 때문에 OTA는 입력 저항은 커야 되고요. 출력 저항도 커야 됩니다. 출력도 전류니까. OPMP는 입력은 커야 되는데 출력 저항은 작아야 됩니다. 혹은 0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OPMP는 전압을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OPMP라고 부르고요. 혹은 OPMP를 쓰고요. 전류를 전달했을 때 혹은 출력 저항이 클 때 우리는 OTA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회로의 차동 입력을 활용을 하고 로드는 1대1 전류 미러를 우리가 쓴 어떤 회로이죠. 네. 그러면 이러한 OT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할 텐데요. 우리가 앞서 차동 증폭기의 어떤 DC 값을 중심으로 해서 입출력 관계식을 봤는데 이제 이 차동 증폭기 입력단 얘의 AC 분석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AC 분석법은 우리가 half circuit 분석법이라고 부르고요. 이 half circuit의 의미는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반쪽만 봐도 충분하다라는 의미로 half circuit 분석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half circuit 분석을 할 텐데 첫 번째 차동 입력에 대해서 half circuit 분석을 하겠습니다. 차동 입력의 의미는 반대 위상으로 이와 같이 입력을 응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기는 같되 위상은 반대.
크기는 같대. 위상은 반대인 경우. 이에 대해서 제가 도식화를 크기는 같으니 같은 크기의 진폭을 여기는 양의 방향으로 여기는 음의 방향으로 제가 인가를 했어요. 그러하다면 우리가 게이트에서 소스로 전달되는 이 관계식이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소스 팔로우죠. 소스 팔로워. 게이트로 들어가서 소스로 나가는데 소스 팔로워는 비반전 증폭기였고 이득이 최대 1이었습니다. 1이 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우선은 1이라고 우선은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더하기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고 얘는 빼기 신호가 전달이 되고요. 근데 얘 둘이가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인가가 되니 이 둘의 합은 0이네요. 혹은 이 둘의 합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거는 우리가 AC에서 뭔가요? 그라운드죠. AC 분석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걔는 그라운드입니다. 여기는 AC 그라운드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회로는 이렇게 분석해도 무방하다. 커먼 소스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은 2분의 1 V인이 들어가고 다른 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V인이 나오고 들어가고 왜? 출력 저항을 R1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커먼 소스 증폭기 이득은 마이너스 GM RL 2분의 1 V인 여기는 마이너스 GM RL 마이너스 2분의 1 V인 이 둘의 차이는 출력 길이의 차이가 차동 출력이죠. V out P 빼기 V out N은 참고로 여기가 V out P이고요. 여기는 V out N입니다. 그러하다면 빼기를 해보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커먼 소스 증폭기랑 동일한 이득을 가지고 V인이라는 입력에 대해서 차동 출력을 내보내주는 동작을 하게 되네요. 각각이 다 해프 서킷이죠. 해프 서킷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입출력 관계식을 계산하고 그 둘의 차이를 보면은 그게 전체 출력이더라. 근데 이거는 차동 입력이 들어갔을 때의 분석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차동 입력이 아니고 커먼 모드 입력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커먼 모드 입력의 의미는 v in P랑 v in N이 같은 값을 가진 VCM이라는 입력을 인가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같은 신호를 인가하니 우리가 이제 설명을 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인가를 하고 그럼 소스에서 같은 놈이 이렇게 인가가 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기준점이라고 한다면 이 기준점으로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뭐 오른쪽으로 봐도 상관없고요. 왼쪽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이 기준점을 통과하는 전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전류는 전위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전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기준점으로 흐르는 전류는 없습니다. 전류가 없다는 얘기는 오픈이라는 얘기죠. 이 전류가 없으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얘는 출력도 신호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만약에 얘가 이상적인 전류원이면은 AC 분석에서 오픈 서킷이고 그렇게 하면은 이 증폭기는 이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반면 밑에 있는 커런 소스가 이상적이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상적이지 않은 출력 저항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뭔가 좀 틀리죠. 네. 이렇게 그리지 않고 제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두 배의 Rout, 여기도 두 배의 Rout. 마찬가지죠. 병렬로 두 배를 하면은 2분의 1이 되니까 원래 거랑 똑같은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연결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연결도, 네,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중간에 오픈 서킷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득이 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생긴 회로가 뭡니까? 커먼 소스 증폭기인데 뭡니까? 축태가 있는 커먼 소스 증폭기. 네, 축태가 있는 커먼 소스 증폭기. 그럼 축태가 있을 때 여기를 Vout N이라고 하고 여기를 Vout P라고 한다면 Vout N은 VCM 대비 GM RL 여기가 RL 그래서 음수죠. 나누기 1 더하기 GM의 2배의 Rout이 되고 Vout P의 나누기 VCM도 사실은 같죠. 그러면 이 두 개씩을 같이 해서 Vout P 빼기 Vout N 나누기 VCM은 서로 같기 때문에 0이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밑에 전류원이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 각각에 대해서는 이득은 있지만 이와 같이 그 둘의 차이는 역시 이득이 없더라.
차이를 보게 되면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역시 커먼 모드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 차동 디퍼런셜 페어는요, 우리가 바라는 바는 차동 입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응을 하고 커먼 모드 입력에 대해서는 반응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러한 동작을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앞서의 차동 증폭기의 햅 서킷을 염두에 두고 이 회로를 보게 되면은 우선은 좌우 대칭은 조금 아니죠. 그러니까 비록 1대1 커럼 미러긴 합니다만 이 왼쪽이랑 오른쪽 트랜스의 어떤 연결이 좀 틀립니다. 우선 동작은 네, 틀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록 완전한 차동 증폭기는 풀리 차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헬프 서킷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에다가 2분의 1 V인가 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V인가 하고 여기를 그라운드 한다면 이 전류는 2분의 1 V의 GM에 비례하는 전류. 맞죠? 근데 이 1대1 커럼 미러 때문에 오른쪽으로 2분의 1 V의 GM만큼 복사가 됩니다. 반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2분의 1 V의 GM이 되는데 이 마이너스를 부호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위로 바꾸면 더하기 2분의 1 VGM이 나오게 되고 발생하게 되고 여기서 우리가 트랜스 컨덕턴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라운드 시키면 이 I아웃은 밑으로 위에서 발생하는 놈과 밑에서 발생하는 놈의 합이기 때문에 두 개의 합은 GM 곱하기 V가 되고요. 결국은 트랜스 컨덕턴스는 GM이 되더라. 거기에 출력 저항은 뭐다? 출력 저항은 입력을 다 그라운드 시키고 여기도 우선은 헬프 서킷으로 그라운드 시킨 다음에 이렇게 바라본 출력 저항은 밑으로 보이는 출력 저항과 위로 보이는 출력 저항의 병렬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주파수 응답을 볼 건데 주파수 응답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 컨덕턴스와 저항 성분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는데 만약 커패시턴스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KCL을 하면은 GMV인 더하기 RX분의 Vout 더하기 SCX 곱하기 Vout의 합은 0이 되고 따라서 Vout은 마이너스의 GM 1 나누기 RX 더하기 SCX가 되고요. 여기서 위아래를 아래로 곱하면 이와 같이 되네요.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RC가 있으면 극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 극점을 기준으로 이득은 줄어들고 위상은 내려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전달함수에서의 DC 이득은 GMRX이고 폴은 RX CX분의 1에서 시작을 해서 기울기가 항하는데
우리가 향후에 주파수 응답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기울기는 마이너스 20dB per decade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폴이 하나가 있는 이러한 전달함수의 이득이 1이 되는 지점은 gm 나누기 cx라는 값을 지나게 되고요. 얘는 우리가 이득이 1이라고 해서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게인과 밴드위스의 곱이라고 해서 게인 밴드위스 프로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 동일한 원폴 시스템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 RX를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DC 게인은 올라가겠네요. 반면에 극점은 내려가겠네요. 그리고 이 점은 GM 나누기 CX는 사실은 GM RX와 RX CX분의 1의 곱이거든요. 개인이랑 밴드위스의 곱이거든요. 근데 RX가 증가하면은 얘는 증가하지만 얘는 그만큼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일정합니다. 즉, 유니티 게인 프리퀀시는 GM과 CX의 파라미터이지 RX의 파라미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DC 등은 RX에 비례하되 폴은 반비례하고 그 둘의 곱은 항상 GM 나누기 CX로 일정하다. 이와 같은 관계식을 우리는 이득과 밴드위스는 서로 상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 회로에 대한 주파수 응답을 보게 될 건데 이제 각각에 대해서 따로 봐야죠. 왼쪽을 역시 2분의 1 VD라고 인가를 하고요. 오른쪽은 마이너스 2분의 1 VD라고 인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노드에서의 전압의 크기는 혹은 이득의 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VD 반전 증폭기 그 다음에 GM RX 1 더하기 S RX CX 같은 식이고 이때 CX는 이 노드에 존재하는 기생 캡 성분을 다 CX라고 우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노드에서의 임피던스를 본다는 얘기는 R 값과 C 값을 본다는 얘기인데 C는 우리가 아까 CX라고 정의를 했고요. RX도 RX로 정의를 했는데 이제 CX, RX의 크기를 한번 좀 도출해 보면은 RX는 밑에 보이는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위로 보이는 트랜지스터의 출력 저항, 그리고 다이오드 커넥티드에 의한 1 나누기 2M 저항. 이 세 개의 병렬이고요. CX는 게이트 소스가 두 개 있네요. 게이트 드레인 하나 있네요. 게이트 드레인, 게이트 소스, 그리고 드레인 투 바디 하나 있네요. 얘도 드레인 투 바디 하나 있네요. 그러니 CGS가 두 개 있고 드레인 투 바디 PMOS에 대해서 하나 있고 드레인 투 바디 NMOS에 대해서 하나 있고 CGD 하나 있는데 얘는 1 더하기 우리가 잘 모르는 밀러 팩터라는 게 곱해져 있습니다. 이 밀러 팩터는 좀 이따가 배우겠지만
이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어떤 이득에 관련된 팩터인데요. 이와 같은 팩터에 의해서 CGD는 좀 더 커지는 나쁜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좀 이따 더 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거에 따라서 Vx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고, Vx 이후에 여기까지의 전달함수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제는 이 입력에 의한 출력도 같이 계산을 하고,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을 도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를 한번 볼게요. 폴이 몇 개고 제로가 몇 개인지. 폴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제로가 더 하나가 있네요. 폴이 두 개, 제로가 하나인 전달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폴이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어느 폴이 도미넌트인지를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 R 값, C 값을 좀 따져야 되는데 이 폴은 R 아웃, C 아웃, 이 폴은 GM분의 1이라는 R 그리고 C 아웃인데요. CX가 됩니다. 전부 다 CX가 됩니다. CX. 그러면은 C 아웃과 CX는 사실 큰 차이는 안 나는데 R 아웃과 GM분의 1을 보게 되면은 R 아웃이 훨씬 더 큰 값입니다. 따라서 R 아웃 C 아웃분의 1이 도미넌트 폴, GM 나누기 CX가 넌 도미넌트 폴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제로는 항상 이 넌 도미넌트 폴의 2배 되는 주파수에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는 항상 발생한다고 해서 팬텀 지로 혹은 안 보이는 제로라고 해서 팬텀 지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네. 우리가 커먼 모드 이득에 대해서는 차동으로 보면은 RS가 있을지언정 차동 출력은 없다라고 아까 제가 얘기를 한 바 있고요. 네. 다만 양쪽에 이제 좌우 대칭이 깨지는 경우 지금 여기서는 GM 파라미터가 만약 서로 간에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관계식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차동 출력은 미스매치에 좌우되는 출력 값을 가지게 되고 이거는 바라지 않는 커먼 모드 입력 때 차동 출력 성분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차동 입력이 들어갔을 때 이득이 바라는 바 이렇게 커야 되죠. 커먼 모드가 들어갔을 때 출력은 바라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 전체를 같이 아우르는 파라미터를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시오라고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합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M 미스매치가 있을 때 AVCM은 0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한 차도 미스매치가 있을 때 AVDM을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계산을 하고 앞서 계산했던 결론을 같이 활용을 하면은 커먼 모드 리젝션 레이시오는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얘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미스매치는 작아야 되고요. RSS는 커야 됩니다. 이상으로 OTA 베이직한 구조에 대해서 성능 분석 및 이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